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치게 될 박주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 한 해 한국사에서 어떤 내용을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지, 그리고 주요한 평가 내용은 무엇인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한국사는 외국인 학교에서 진행되는 한국사 수업인 만큼 한국의 국공립학교에서 말하는 그런 수능 한국사 커리큘럼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Korea and Koreans, who are they? 라는 굉장히 큰 테마 아래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오랜 기간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탐구해보는 시간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업과 또 11학년 한국어 수업을 이수한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이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제 수업에서는 또 중점적으로 염두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도 교양 수업이라던가 일반 강의를 듣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 없도록,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연습시키는데 저는 또 좀 크게 그렇게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분명히 학생들이 대학을 가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국사 term 1 어사이먼트 패킷 표지인데요. 학부모님들께서 혹시 term 1에 어떤 내용,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고 싶으시면 구글 클래스룸, 자녀의 구글 클래스룸을 들어가시면 어사이먼트 패킷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리, 문화, 사회 이런 것들 전반에 걸쳐서 조금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또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term 1의 성적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해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참여도는 10% 정도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모두에서 평가가 되고요. in-class activity는 현재 우리 아이들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그런 활동인데요. term 1 in-class activity를 저는 이제 아이들이 역사 도시를 탐방하는 것으로 이제 그걸 이제 활동을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별로 우리나라 다양한 역사 도시 중 한 곳을 정해서 그 도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지역에 알맞는 그 지역 특성에 알맞는 지역 슬로건을 한번 기획해보는 그런 활동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20% 정도 되고요. 바인더 책 같은 경우는 매 텀마다 이제 평가하게 되는 요소입니다. 이번 term 1에 나가게 되는 수업 자료들을 학생들이 잘 모아두었다가 학기 말에 검사받게 되는데요. 네, 10% 정도 대략 됩니다. 퀴즈 같은 경우는 term 1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본적인 지리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표, 우리 한국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표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평가하기보다는 네, 시기별로 어느 왕조가 언제 들어섰는지 정도 그런 기본적인 이제 정보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그런 퀴즈로 그렇게 큰 부담을 아이들이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Response paper 같은 경우는 한국사에서 나가게 되는 이제 글쓰기 과제입니다. 그래서 에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네, 에세이보다는 좀 간단한 글쓰기 과제로 term 1 같은 경우는 홍익인간 사상과 그 현대적 의의라는 주제 아래 학생들이 홍익인간 사상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사상을 오늘날 본인의 삶, 우리 공동체, 현대사회가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등을 이제 글쓰기로 써보게 되는 것이 이제 과제 주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term 1에는 그룹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비중이 조금 높죠. 비중이 크죠. 네, 이 프로젝트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4번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구려 백제 신라 중 한 곳을 조별로 정해서 그 나라가 갖게 되는 이제 정보, 나라 가지고 있는 정보를 디지털 매거진의 형태로 풀어서 이제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이 이제 과제 주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가서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사 1년 동안 학생들은 아래 3가지 스킬을 중점적으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을 텐데요. Research skill. 대학 가서 이제 자료 조사를 할 때 큰 어려움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료를 조사할 수 있을지,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면 자료가 많이 있는지, 논문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지 등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시각 자료를 디지털로 만들어보는 연습을 많이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PPT를 제작해보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요. 매거진, 슬로건, 일러스트, 포스터 등등을 학생들이 이제 함께 제작해보는 그런 기회도 많이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퍼블릭 스피킹 스킬. 이거는 이제 거창하게 말해서는 앞에 나와서 발표해보는 기회인데요.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주장을 앞에 나와서 말하는 기회도 많을 것이고요. 또 자리에서 또 손들고 그때그때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 수업 코멘트 등을 이제 많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렇게 개방적인 그런 분위기를 많이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 1년 동안 이 아래 3가지 스킬을 잘 터득하고 발전시켜서 한국 대학에 가서 조금 더 그것들을 정교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작년 선배들이 한번 제작해 보았던 term 1 고구려 백제 신라 매거진 표지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같은 신라를 조사를 하고 해도 이렇게 다른 형태의 매거진으로 완성이 됩니다. 네, 이거는 고구려 작품입니다. 네, term 1에는 한국의 고대사, 선사시대부터 한국의 고대사까지 이제 보게 될 예정이고요. term 2에는 한국의 중세, 고려와 조선 초, term 3에는 조선, term 4에는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 근대사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term 5에는요, 근대사 마지막의 모습과 광복 직후, 또 현대, 한국의 현대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학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룹 프로젝트는 비중이 큰 그룹 프로젝트는 term 1이랑 term 4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term 2와 term 5에는 기말, final exam이 있는 만큼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과제나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term 3에는 조선과 관련된 이제 주제들을 제가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로 이미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 하나를 정해서 그 하나에 대한 그 주제와 관련해서 PPT,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그걸 이제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발표에 추가적으로 조금 놓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더 중요한 내용들을 그렇게 정리해주면서 조선 수업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Phoenix Defense라고 해서 기말을 대체할 수 있는 과제로 그렇게 또 그렇게 대체가 됩니다. 이 이후에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자녀분과 이야기하신 후에 조금 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